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잠시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2021년에도 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1월 4일에는 주식시장이 10시에 열려서 오후 3시 반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늦춰서 개장하니까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 일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1월 8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날에 LG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월 8일이 중요한 이유가 지난 11월이죠.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21년 그리고 22년, 23년까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다음 실적 발표 시즌으로 연기가 되었고 그 시점이 다음 주에 있을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 당일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가 팩트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이 되면 정확한 팩트가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1월 8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 1월 8일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한번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약 3.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7%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2%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508%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 증가폭, 이 증가폭보다 얼마나 더 잘 나올지 혹은 부족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조금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고 또 향후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또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마그나 기업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했고 또 전기차 부품 시장으로 뛰어든 만큼 2021년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LG전자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요 며칠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 매수하기에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LG전자를 바라볼 때는 순수하게 대부분 가전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LG전자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왔고 13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과거의 10만원 이하 구간,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갈까? 이 생각을 해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LG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DB하이텍 그리고 네페스, 네페스아크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페스하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릴 기업은 소재 기업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에는 이렇게 8단계 공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인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페스의 자회사인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인 웨이퍼 테스트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8단계 공정 내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포토 공정, 다른 말로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기업이 있죠.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포토 공정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이란 기업인데 제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광 공정 내에서 지금 동진 세미캠에 대체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자,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국내 전자재료, 그리고 상단에 보면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라고 적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감광액은 영어로 포토레지스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3가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히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작년 상반기에는 증설했던 공장이 완공이 되었고 모두 정상 가동이 된다면 국내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그 3가지 중에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시키고 있고, 또 이쪽 분야에서 동진 세미캠을 대체할 만한 국내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포토공정, 다른 말로 노광공정이라고 하죠,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참고로 포토공정, 이 노광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1단계에 적혀있는 웨이퍼, 이 웨이퍼 기판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포토레지스트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소재로서 분류가 되고 있고, 사실 일본에서 수출 품목을 규제하기 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비 기업과 부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꽤 기업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재 기업들은 생각보다 한정적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반도체 소재라는 것은 가연성과 독성을 지닐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위험한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관리,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력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소재 기업들은 부품과 장비 기업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각공정, 다른 말로 애칭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글로 적다 보니까 포토공정, 식각공정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 현업에서는 노광공정, 애칭공정 이런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PCB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PCB 공장 내에서도 노광공정, 그리고 애칭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업에서는 노광, 애칭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먼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식각공정, 애칭공정 같은 경우에는 노광공정 다음 단계로서 반도체 애칭가스로 웨이퍼 위에 일정한 회로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남하게 필요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남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후성기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구체적 용도를 살펴보시면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소재, 냉매가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도 엮일 수가 있고 또 2차전지하고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소부장 기업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게 된다면 후성이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형 특수가스 당연히 공급량도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2차전지 쪽으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는 4대 구성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4가지 4대 구성 요소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인 LiPF6 이 품목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형 특수가스에서도 국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전해질 생산 능력이 무려 1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는 소재 기업인 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와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산업들이죠. 동진세미캠, 후성, 한번 우리가 올해에는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뒤에 10월 말까지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향을 선회했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거의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월 초에 고점을 형성했었고 또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서 동진 세미캠과 후성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 번씩 말씀을 드려봤고, 또 각 기업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